12월 1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부진한 성적에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마 자체를 못 잡았습니다. 조금 앞선에서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경주 편성도 앞선에서 싸우면서 후미골에서 날라오는 마필들이 복병마들이 날라오면서 배당이 또 형성되었고, 또 노렸던 마필들은 또 선행을 가지 못하고 따라가면서 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주로 자체가 워낙에 좀 가벼운 주로였는데 조금 앞선에서도 좀 편하게 가야지만 들어오더라고요. 또 추위평의 마필들도 상당히 날라오는 그림이었는데, 이런 부분 제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자체가 제가 봐서는 눈 온 주로에서의 파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조금 방송이 약간 늦었는데 다시 한번 분석할게요. 도저히 일요 경마도 토요 경마와 약간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들이 이제 컨디션 저하로 기수 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기수들이 했고, 또 서동훈 기수 같은 경우는 위너스맨을 타기 위해서 좀 몸을 좀 사리는 모습이고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기수들 다들 기수 변경을 했는데 여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그루퍼.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안토니오 기수가 제 몫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인데 마필 자체를 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1번마 그루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스타트와 중속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2번마 벌교차돌, 중속에서 지난번 힘안배하면서 잘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를 했어요.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2번마 벌교차돌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는 이혁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후반부에 기수 변경을 했는데 제가 탈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다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속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냥 밀고 선행을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5번마 안양쓰나미도 이번에 조교를 상당히 잘 해놨던 마필입니다. 국내산 2등급 어디 가나 대상경주 그랑프리 대상경주 출전하는 어디 가나라는 마필하고 안양쓰나미가 병합적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타가 부족한 마필이긴 하지만은 조교 자체를 워낙에 잘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이번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말은? 약간 제가 콧등굴레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 붙을 수 있어요. 송주철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상당히 선행 의지가 엄청나게 강했던 기수였습니다. 안양쓰나미 어디 가나 하고 이 정도의 병합이라면 여기서는 무조건 해볼만 하다는 판단돼요. 이 정도 병합에서 깨진다는 거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지난번에는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1분 16초 때까지만 뛰면은 여기서는 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괜찮죠? 현장에서도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이 정도 조교에서는 거의 와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안양쓰나미 연일 병합적으로 했어요. 아직 2세 마필인데 다리 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리 쪽이 좋아서 조교의 강도 올려도 문제 없어 하는 판단. 일단은 안쪽에 2번마 벌교차돌, 5번마 안양쓰나미 요 두 마필을 세게 보기로 하겠고요. 여기서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질주천하를 배당으로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를요. 자, 일단 외곽 게이트, 토요 경마에서는 외곽 게이트가 다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무너졌는데 11번마 질주천하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빠른 마필 자체를 안쪽에 1번마 그루퍼와 2번마 벌교차돌 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개적으로 11번마 질주천하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이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보다 많이 호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1번마 질주천하 모래를 맞아봤다. 지난번에 체중이 38kg가 불고도 끝걸음이 괜찮았다. 11번 질주천하 요걸 배당의 메리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8번마 퍼펙트 티아라, 11번마 새벽 불빛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인데 저는 공백이 있는 10번마 한평 파이터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지난번에 12월 3일 날은 24주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딱 자기 걸음만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외곽에서 무빙으로 오수철 기수가 선행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오수철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이틀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경주도 끌려버리는 바람에 힘한 배를 실패하면서 무너졌던 부분이고 10번마 한평 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재로 기수가 타고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죠. 이번에 굳이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앞선을 장악하면 10번마 한평 파이터도 여기서는 가능하다 판단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1분 23초대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1분 23초, 1분 22초대면은 여기서는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8번마 퍼펙트 티아라는 일단 기본적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5번마 자이언트 포스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요거까지는 후차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토니오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8번마 퍼펙트 티아라보다는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10번마 한평 파이터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충막감이 나와 있죠. 4번마 브라이트 한세는 대가리 축으로 놓고 공략합니다. 워낙에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하만식 쪽에서 마방이 2세 마필 중에 가장 애지중지하는 마필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수가 토요경마에서는 후반부에 기수 변경을 했지만은 이건 탈 거예요, 분명히. 일단 선입 외곽 모두 다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외곽에 9번마 엑셀런트 마타가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이 마필은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고 안쪽에 2번마 스파크 썬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4번마 브라이트 한세는 여기서는 놓고 때린 충막감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전개적인 이점이 있고요. 자, 여기에 한 방은 안쪽에 1번마 위대한 한마가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도 내측으로 디대는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가 아니라 오랜만에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안쪽으로 펜스 전개를 하면 돼요. 토요경마에서도 안쪽에 가만히 있다가 안쪽으로 추입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했던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주로 빠르기가 4이어서 그런지 안쪽의 주로가 좀 더 가벼웠다고 판단돼요. 안쪽으로 타면 돼. 프로칸 기수는 약간의 농땡이 기를 잘 잡는 기수이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안쪽으로 전개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판단되고요. 여기에 10번마 히트플라이 이 마필도 일단 기본기는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꼬리나고 이코노까지 힘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이 마필도 승급전이 맞아있지만 상태 여전히 이상 없다. 10번마 히트플라이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4번마 브라이트 한센을 한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승부 경주, 추천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마 드론킬러가 팔리고요. 여기에 4번마 히어와 EM이 팔립니다. 드론킬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에 적응을 했던 마필입니다. 나이스태양, 달맞이 이런 마필들한테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걸음걸이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적극적으로 일단 밀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2세 마필인데 뭐 기본적인 뭐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요. 4번마 히어아이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4코너까지 약간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4번마 히어아이엠이 선두권에 치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7마시에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안 돼요. 빠른 마필이 안쪽에 3번마 레전드선, 여기에 5번마 하이파크 이런 말들, 일단 안쪽에 1번마 드론킬러까지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조금 앞선에서 싸운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병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걸음 자체가 확실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힘이 많이 찼어요. 그럼 이 정도는 제가 봐선 해볼만 하다고 판단돼요. 레이스 흐름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레이스 흐름을 알고 있는 기수가 타고 있는 만큼 직전 경주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안쪽에 1번마 드럼킬러, 4번마 히어하이엠 이 정도의 마필 정도는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4경주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공개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만 블루모션이 일단 이거 취소되었습니다. 3번만 블루모션이 취소되었고 안쪽에 1번만 밀리언 파티 최근 혼합 4등급 두 번의 경주에서 일단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개인 대염이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만 마이센터 일단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일단 지난번에 승급전에 국내산 4등급 경주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약간 모리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3초 7, 13초 5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이스 흐름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11번마 은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벽이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용곤 기수가 탔을 때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말 자체를 끌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조인곤 기수가 타고 나서부터는 앞선에서 움직이기가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조인곤 기수가 엄청 빠른 말이 안 타 보니까 그냥 안쪽에 갇혀서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거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팅 점수가 49점입니다. 올라올 때는 올라왔고 이번에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아요. 안쪽에 1번마 밀리언 파티, 2번마 마이센터 이런 마필들을 가고 그냥 외곽에서 질러버리면 돼요. 이런 부분은 다실바 기수가 상당히 잘하거든요. 이번에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자체 가는 대로 이렇게 가주면 돼요. 보조줄에서 조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마필 자체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에서 중간에 막 서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적인 측면만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최영구조교사도 이거를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이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지난번에 힘을 써진 못하고 골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출전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 경주는 뭐 6번마 음파 마운틴하고 뭐 8번마 음파 챔피언 음파 시리즈의 마필들이 일단 선행을 가겠잖아요. 그럼 그 뒤에 따라 붙으면 돼요. 바로 붙으면 돼요.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11번마 은혜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찬스를 맞았고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힘을 쓰고도 힘이 남아돌았던 마필인 만큼 11번마 은혜를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마 원더풀 포즈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는 약간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고 모리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직전 경주 밀렸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타임은 1분 26초대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 그렇게 센 레이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13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13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또다시 인기마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5번째 경주, 지금 6번을 뛰었는데 4번의 경주, 최근 4번의 경주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4번의 경주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13주 공백까지 했는데 또다시 인기마. 그러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안쪽에 1번마 마이트챗. 선행의 의지가 지난번에 상당히 강했던 마필이죠. 또 일단 안쪽 1번 게이트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근데 3번마 벌교태양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여기 4번마 아르고탑 역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잖아요. 1번마도 갖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정적인 충만감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온도풀 퍼지는 딱 본전 방어만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말타는 모습도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한번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 편성입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리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800m 경주 편성입니다. 6번마 대사리는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얘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55라도 52.5에서 지금 입상이 성공했는데 지난번에 천상영웅이 이마신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레이팅 점수 61점인데 충분히 가능해요. 뭐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죠. 뭐 선행도 가능하고 추입도 가능하고. 근데 앞에 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안쪽에 2번마 루머이너 스킨도 그렇게 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4번마 영영삭스도 뭐 이번에 문수영 기수가 만져보고 있는데 딱히 걸음걸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6번마 대사리는 일단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조금씩 올라오는 마필인데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 계속적으로 조교 자체가 약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올렸던 8번마 온평코드 A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중 기수가 5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탑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10월 22일 경주 때 확실히 호전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체중이 17kg가 불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했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조교 때 한 번 더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출전하는데 말이 괜찮았었습니다. 이 온평코 8번마 온평코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체중이 여기서 한 10kg 정도는 좀 더 빠져야 돼요. 좀 더 빠졌을 때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온평코드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가죠? 네.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말 자체가요. 윤태혁 트랙라이더, 10조 종호주구사 마방아 박상호 트랙라이더하고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거의 조교를 하거든요. 이 마필도 지금 끌고 가려고 막 하는 겁니다. 이것도 8,1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뭔가 계속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문학스톰이랑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거죠. 일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이 정도 병합이면은 딱 해볼 만한 포지션이라고 판단돼요. 한 6번째 정도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센 편성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방을 붙이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8경주입니다. 호나 오픈 그랑프리 2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만 되면은 상당히 추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섭서디를 가지고 그랑프리 대상 경기 우승했을 때도 그때도 엄청나게 눈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추웠어요. 진짜 뭐 수능 시험 때 엄청나게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시 뭐 그랑프리 대상 경기 때가 되면은 정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만 위너스맨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겠죠. 일단 이 마필은 서승훈 기수가 토요일 경마에서 말 자체가 약간 기립하고 요동하는 바람에 발주대 나오면서 약간 발 쪽을 약간 부딪히면서 기수 변경을 했습니다. 뭐 위너스맨을 타기 전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수 변경을 했고, 일단 1호 경마에서도 서승훈 기수가 타는 전반부 경주는 그냥 관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대선 경주에 타는 기수들은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그 전 경주를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대상 경주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온 힘을 다 쏘고 있기 때문에 기수들이 그 전에는 몸을 풀지 않아요. 7경주에 타는 기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 그때 뭐 문세영 기수나 이런 기수들 이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영삭스도 7경주 때 뭐 인기마으로 팔리는데 그렇게 세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 이번만 위너스맨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도 있고 이 정도면은 그냥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라는 판단이고요. 이번만을 여기서 인정하고요. 여기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16번마 석세스 마초가 한 방입니다. 석세스 마초는 제가 봐서는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 히트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고 13번마 투혼의 반석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예요. 근데 16번마 석세스 마초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선행을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실바 기수가 이거를 그냥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워낙에 말 자체가 힘이 워낙에 센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2번, 16번에 한 방이 때리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딱 정해져 있죠. 2번을 상대마로 말들이 일단 전개를 할 겁니다. 그 전개 속에서 한 템포 빠르게 레이스의 흐름을 보여드리려면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2번, 16번 요거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IM장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선행도 가능하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지금까지 문세영 기수가 김동수 기수가 다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각질 자체가 워낙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왔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빠른 마필 자체가 6번마 문학스톤을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가 없어요. 그럼 2번마 IM장은 그 다음에 따라가겠고요. 3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뜨면서 올라올 겁니다. 한 템포 빠르게 레이스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IM장 요거 한번 노려보겠고요. 제가 한번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블랙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얘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초콜릿 같은 경우는 모래에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2번마 IM장이 선행 의지가 없고 4번마 아침 동자 외곽에 6번마 문학스톰이 있는데 4번과 6번이 또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4번마 아침 동자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초반에 무리하면은 마필 자체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부분이고 6번마 문학스톰도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마필도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블랙 초콜릿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번과 6번이 끌고 가는 레이스는 뭉치는 레이스입니다. 안쪽 블랙 초콜릿이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고 조교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았어요. 대살이라는 마필하고 지금 엄청나게 병합죽을 하는 거죠. 대사리가 인기마잖아요. 대사리가 인기마인데 7경주 때 대사리 그 마필하고 좀 블랙 초콜릿 같이 병합죽을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잘 띄워졌어요.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굳이 여기서 밀릴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괜찮죠? 빅토아르 기수가 잘 타주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초콜릿.
괜찮습니다. 마리 컨디션이 여전히 짱짱한 만큼 또 월요일날도 또 같이 지금 병합쪽을 합니다. 망사 농가면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붙을 거예요. 1400m에서 중속 자체가 얼마만큼 오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속에서 치고 나오는 걸음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 블랙 초콜릿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병합 쪽에서는 제가 봐서 무조건 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번 IM장, 1번 블랙 초콜릿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큐피드 워리어 말이 팔립니다. 큐피드 워리어가 팔리고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는 9번마 파워 빅토리도 팔립니다. 7번마 큐피드 워리어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죠. 신용철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컨디션 저하로 안 탔는데 이런 경마는 이 마필 때문에 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는 7번마 큐피드 워리어가 좋아요. 근데 9번마 파워 빅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 프로캄 기수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마필이 추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입이 통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는 9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추입을 한 겁니다. 직전 경주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추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는 10마리의 파워 빅토리가 8번째, 7번째 이 정도뿐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모래를 또 정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외곽 게이트입니다. 불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9번마 파워 빅토리예요. 요건 이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여기 3번마 타우르 스킨도 일단 팔립니다. 근데 괜찮아요. 말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부담량이 3.5kg가 올라갔고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3번마 타우르 스킨과 7번마 큐피드 워리어 이 두 마필이 약간 겹칩니다. 3번과 7번이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난다? 근데 둘 다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 자체들은 아니에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올라왔는데 이번이 딱 찬스라고 보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저기도 잘 해놨기 때문에 후반부 식경주 한번 여기서 한번 갈아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고 있다면은 여기서 한번 노려볼게요. 식경주 한번 마지막 승부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나울 스나이퍼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지 않냐 생각이 됐고 지난번에 아르고 스마일한테 4분의 3마씩 이겼습니다. 근데 토요금에서 아르고 스마일이 깨졌잖아요. 깨졌어요. 이것도 이제 1600m 외곽 9번 게이트라는 게 약간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요. 2번만 리얼마도 57.5 부담량 올라갔죠. 근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2번을 포기하고 9번만 나올 스나이퍼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문세영 기수의 선택은 9번이라는 판단인데 2번만 리얼마 같은 경우는 전개가 너무나 좋아요. 안쪽 2번 게이트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무조건 적용을 했다는 판단됩니다. 충분히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저는 여기에 놓고 때린 충막금은 상태가 좋아져 있는 1번마 파이어걸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1번 게이트 2점 1600m의 거리 경험은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뛰면 뛸수록 1600m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모래를 좀 더 피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이고 흐름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거든요. 근데 이동화 기수의 말 타는 모습을 보면은 외곽에서 이렇게 무빙을 뜨는 것보다 안쪽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타는 거를 더 잘 타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밀고 한번 레이스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앞선에서 붙는 세력의 마필 자체가 더 유리하겠잖아요. 1번마 파이어걸 요거 한번 노려보겠고요. 직전 경주 입상했던 5번마 스프링킹 이 마필은 지난번의 모습이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 자체도 파악할 수 있는 마필이고 부담량이 올라갔지만은 워낙에 활동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 만큼 여기서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일단 이번마 리얼마하고 9번마 나올 스나이퍼 인기마 이 두 마필보다는 조금 더 덜 팔리는 안쪽에 1번마 파이어걸 5번마 스프링킹 이 두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 제가 분석 자체, 흐름 자체를 잘못 파악해서 실패했지만 일요일 경마에서는 꼭 다시 한번 마음 다 잡고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